자, 마포로 향해 보시지요. 어제 저의 첫 멘트는 인천으로 향해 보시지요. 이것이었는데 오늘은 서울 마포로 향해 보시지요. 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쭉 순회를 했는데 오늘이 이제 피날레입니다. 마지막 순회 일정은 국민의힘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 일정이었고 조금 전에 아마 그 일정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서울시당의 신년 인사회인 만큼 이렇게 저렇게 뼈 있는 메시지를 많이 던졌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총선 필승 카드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드디어 서울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구를 가져갔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계속하지 할 만큼 자질과 주권자 국민에 대한 태도가 심각하게 나쁜 분들도 개딸 전체주의와 야합하거나 운동권 인맥 하나뿐인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기와 헌신으로 대우각성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4년 더 국회의원 할 겁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그걸 막아야 합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서울 마포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번 2020년도에 있었던 총선에서 서울 지역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왜? 서울의 지역구가 49개가 있는데요. 2020년도 총선에서 49개 지역구, 서울 지역구 가운데 4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자, 개딸 전체주의와 야합하거나 운동권 인맥 하나뿐인 사람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거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를 한 거예요. 자, 서민 교수님 어떻습니까? 서울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당연히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김경률 위원장 발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건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차근 짚어볼 텐데 마음이 오늘 굉장히 급하시군요, 서민 교수님. 일단 말씀하시지요. 네. 예.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에게 주어진 최대 임무가 총선 승리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책을 발표하고 그에 맞는 인재를 영입해서 이제 공천을 주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그 임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정말 너무 잘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가는 곳마다 돌풍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의 좋은 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멋있는 쇼 보여주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불씨를 심어주는 그러니까 그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꺼진 지 한참 됐던 불씨가 지금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제 오늘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까 서민 교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그 부분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마포 의뢰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청래 의원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와 상대할 선수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지요. 개딸 민주주의,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화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의 김경률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누가 진짜입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자, 서울 마포을은 사실상 대진표가 이렇게 꾸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는 김경률 비대위원 vs 지금의 마포을의 현역 의원 정청래 최고. 서울 마포을에 또 다른 빅매치가 이제 이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셈인데 성치훈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마포을의 정청래와 김경률, 김경률과 정청래의 이 빅매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팔도 유람이 드디어 끝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좀 큰 카드를 내밀었네요. 허허. 사실 마포을은 죄송합니다. 정청래 의원의 그 지지세가 좀 강한 곳이긴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 보수정당 계열에서 강한 후보가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 정도의 인사가 온다면은 꽤 큰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되는 후보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오, 예. 하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은 전 김경률 비대위원을 높게 평가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금기어로 되어 있는 6글자를 얘기하신 분 아닙니까? 6글자가 뭡니까? 김건희 리스크라고 그 허허. 본인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단어를 말씀하셨던 아이고야. 분입니다. 혹시나 공천을 받게 된 이후에 그 단어를 계속 얘기 안 하시게 된다면 예.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진정성을 아마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고 국민들도 그 눈높이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향후 행보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반대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런 금기어도 계속 말하면서 뭔가 국민의힘이 쓴소리를 하면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대항마로 나선다면 예. 우리로서는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마포울의 정치 지형이 또 그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도 그쪽 마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진보 예. 지역의 뭐 분열도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에서 좀 긴장하고 바라봐야 될 좀 카드가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긴장을 좀 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서울 마포울이 이제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김경률 vs 정청래, 정청래 vs 김경률 이제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왜? 정청래 최고는 누굽니까? 다름 아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뭐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석 최고도 맡고 있고요. 김경률 이 비대위원은 또 누굽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픽업을 해서 지금 비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재준 위원님, 이게 겉으로는 정청래 vs 김경률, 김경률 vs 한동훈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재명 vs 한동훈, 한동훈 vs 이재명의 대결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곳곳에 많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좀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전체를 상징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민주당 자체가 이미 이재명 아닙니까? 아이고야. 근데 이제 이재명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청래겠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총선을 치는 데 있어가지고 예. 이재명 대표랑 정청래 두 사람을 잡게 된다면은 총선 자체가 아니 민주당 자체가 끝장이 난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아, 그래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인천에 가셔가지고 인천에 가자마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여의도 돌덩이가 돼버렸거든요. 아이고야. 그럼 만약에 이제 마포로 갔었을 때 과연 정청래 의원은 앞으로 뭐가 될까? 어허. 어떤 식으로 대처할까? 이 김경률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이제 또 성치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 이 김경률 지금 위원 같은 경우는 엄청난 파급력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으신 분인데 과연 정청래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고도로 훈련된 또 뭔가 또 뭐 선거 전문가를 데려오실지 네. 아니면 과거처럼 뭔가 또 뭐 사제폭탄을 만드실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마포을 지금 이제 정청래 수석 최고가 지금 마포을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강력한 도전자를 만났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정청래 최고의 반응이 좀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다고 하네요. 뭐 반응 소셜 미디어 통해서 나오거나 하면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청래 의원과 붙게 될 김경률 비대위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잔이 식기 전에 저 김경률 돌아오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맨 먼저 드는 생각은 제가 이렇게 양지만 찾아다니면 너무 욕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대에게 들이댄 잣대를 앞으로 엄정하게 우리에게도 들이대겠습니다. 어제 인천 계양에서 그리고 오늘 이곳 마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서재현 대변인께서도 글쎄요, 이게 사실 오늘 깜짝 발표였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포을에 우리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출격시키겠습니다라는 발표가 나올 거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정치권의 해석이 뒤따라붙고 있는데 우리 서재현 대변인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주 전에 김경률 우리 비대위원과 이렇게 인터뷰도 방송도 같이 하면서 본인은 직마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리고 저도 부탁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이 김건희 이름 빼고 도이치모터스인데 이 부분은 잘못됐지 않았냐 하니까 직접적으로 방송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률 비대위원은 출마 자격도 되고 용기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본인은 분명히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저 부분은. 왜냐하면 당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마포을 지역에 하는 것은 정말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하고 용기 있는 칭찬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정한 경선이라든지 전략도 사실은 공간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손을 높여보면 김경률 저분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거예요. 저거는 굉장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선거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뭐 정청래 의원이 뭐 이재명 알바타라고 얘기했지만 예전에도 정청래 의원은 정청래 본인과 지역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요. 마포울에 추가 아파트 지려고 하니까 그 살아있는 권력에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교통 문제, 마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는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대표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김경률 비대위원께도 마포울에 가면 마포울의 공약에 대해서도 조금 주민이 원하시는 거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제 지금 오른쪽에 우리 서민 교수가 앉아 계시는데요. 김경률 이 비대위원과는 또 이 서민 교수님이 교집합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왜 조국 흑서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지금 이제 마포을에 출마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김경률 비대위원과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서민 교수 등께서 함께 쓰신 책이 조국 흑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네, 저도 이제 그 책으로 인해서 세상에 좀 이름을 알렸는데요. 참고로 김경률 회계사님은 이제 뭐 대학 시절부터 이제 학생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 뒤 참여연대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어요. 그래서 거의 참여연대 상징적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조국 사태 때
이제 그 막 뭐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를 탈퇴했어요. 근데 그 뒤에도 자기 스스로는 그냥 진보라고 하면서 보수 쪽으로 이제 영입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다는 거는 이제 우리 진보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선언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예. 이제 상대방이 이제 정청래 후보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 정청래 예. 후보는 뭐 한동훈 위원장도 우리 지역구 와라라고 할 만큼 이 지역 관리에 자신이 있는 분인데 이런 험지에 김경률 회계사님이 출마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가 아니라 희생이죠, 희생. 저 이 희생에 굉장히 치하를 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드린다. 네. 우리 혹시 성재준 우리 위원도 김경률 비대위원과 뭐 유튜브라든지 또 방송도 해보셨을 터이고 이렇게 옆에서 쭉 지켜보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서울 수도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뭐랄까요? 이게 감회라는 질문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말씀을 더 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이요? 네, 왜냐면은 어이구야. 김경률 회계사님이 지난 이제 진보 진영에 있다가 이 보수 쪽으로 넘어오시면서도 어마어마한 진짜 막 공격과 어마어마한 진짜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 선거에 나간다라는 게 아까 쭉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힘든 과정인 건지 잘 아실 것이고 아이고. 다른 데도 아니고 이제 정청래 의원이 있는 마포에 나간다는 건 더더욱 이제 힘든 그런 과정이 될 거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면도 불구하고 예, 예.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신 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감동을 네. 받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 마포을 지역도 전국에서 지역구가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 정확히 253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서울 마포을인 것인데 빅매치 지역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